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황성우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황성우 책임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 판매정책과 권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순서는 저희들 교육부터 결론 및 자원까지 저희들 총 7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교육을 살펴보면 내부의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문화 판매정책과 권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이고 과업기간은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내용부터 보면 센터의 권리를 필요성 및 개발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판매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경영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최종 목적은 제정식 비전, 장기발전 추세를 맞는 효율적인 그런 능력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교육문화 컨텐츠 센터를 도입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문화 컨텐츠에서 저희 타당성, 그다음 관리 기본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센터가 결국은 그것으로 내려갔고 침체의 도시균형을 활성화시키자. 현재 구도시는 많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원사들이 세탁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갖고 어떻게 하면 침체된 도시균형을 예전처럼 좀 활성화시킬까. 두 번째는 명칭에 걸맞게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시키자. 세 번째는 이 시설을 들어오면갖고 제천의 어떤 지역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역할을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이 네 가지 배경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취재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처음에 창출했을 때 받은 것은 명칭이었습니다.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제천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시설이며 어떤 기능이 확충이 되어야 되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까 그거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면접, 사례조사,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갖고 어떤 권리의 규모라든지 기능, 도입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를 통했고 그다음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원래는 이제 예정이 없었지만 문화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지역이 또 인성동 동사무실도 들어가고 인성동 인근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와 그 다음에 인성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이제 최종 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호랑이가 등용초등학교 대상지는 도시마을 같이 등용초등학교 학교 의지로도 있고 개발위는 대지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분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가 과연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전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명초등학교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도시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전하게 된다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결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실로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청소년 범죄라든지 아무것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학교가 떠난다면은 아무도 드러나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사냥 쓰레기들을 투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실로화가 되는 거고 그럼 민간 개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그런데 대형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일단 이 한계필지로서 지금 사게 되면 누군가가 한 번에 사야 된다. 근데 지가가 현재 공시지가가 100만 원입니다. 인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개발 관련해갖고 뭐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한 등급 낮은 아파트 분양을 뽑는 프로그램에다가 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만 원 넣었을 때
지금 1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인근 지역 저희들이 공시지가 비교해보니까 3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었을 때는 지금 재무결과당 분양가가 1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물은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토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증가시키는가 봤을 때 용적률 210% 기준으로 했을 때 33% 정도 토지가 현재 토지만 가지고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한 단으로도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외곽에 지금 짓고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인간 개발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럼 도로교육 중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현재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지금 계획을 어떤가 생각하면 시장님께서 노조에서 말씀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그럼 시민 의견 조사 결과입니다. 제천시 미래 방향 관광 문화도시가 제일 많이 선택되었고요. 그럼 제천시 구조시설로도 문화시설, 그다음 센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77.8%입니다. 그럼 센터 관리 찬반 의견에서 찬성이 70%를 넘어갔습니다. 반대는 약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관리 찬성의 이유는 교육문화 기능의 확충을 기대한다. 그분들이 이제 50% 가까이 관리 찬성 이유를 해주셨고, 관리 반대 이유로는 약 10% 정도지만 효율성 부족 또는 시재정 악법에 인해 갖고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는 교육문화 기능의 확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의견 조사에서 시작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네 가지를 요약을 들었는데 기존 문화회관은 협소하고 노화돼서 문화향의 기회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두 번째, 전문가 회의라든지 이런 대규모 회의들을 개최하고 싶은데 개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도시행이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천 시내로부터 하실 거다 회의를. 세 번째, 기능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있고 시각 측면에 랜드마크가 있다. 무조건 크고 좋고 이게 랜드마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 주도시행에 복합한 데서 드러난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제천시 현실에 맞는 어떤 규모와 시설을 지향해라. 체육시설이 충분히 제천시에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네 가지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시설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사례조사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시설조사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직접 방문해봤는데 대부분이 문화, 체육, 복지시설로 구성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인제 하늘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의 규모에 맞게 적합한 규모의 시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률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뒤에 가서 저희들이 근산 다락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접근도가 좋은 곳이 시설의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인다. 접근도가 좋아야 된다. 어디 외곽에서 오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갖고 시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사례조사의 시험수가 구했습니다. 다음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입시설의 기본 선정 요인은 5가지의 요인에서 접근했습니다. 일단 현황조사를 했고, 일단 전문가 문전, 시민 설문조사, 그다음 사례조사 등을 장기적으로 제천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감소할 요인이 있다. 이 점만 참 신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조사입니다. 제천시 재정 현황의 투자 자율비용, 금융 예산으로 봤고 행정안전부 재정부도 결과를 봤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시가 없어 향후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복합 도시 특성상 재정 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근데 채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건실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다음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현재 문화회관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억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확장 사업에 의해 갖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녹색건물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만 통과된다면 뭐 1등부터 해갖고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그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펀드로 도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약 국비 지원비 포함했을 경우에 10위는
297억부터 한 312억까지 총 사업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시로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다음 기존 시설 같은 경우 만약 매각을 한다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그 다음 정량적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과, 이런 걸 할 때는 경제적 효과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 수익 유발 효과, 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일반적으로 지역사업 연관 분석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제 사실을 하는데, 고용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투자되고 운영이 되면서 약 8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나온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적 효과입니다. 과연 저희들이 앞에서 한 4가지 목표, 실질적 대중비용 활성화, 교육문화 공헌 활동, 엔드그라 설계지들이 상향될 것이냐. 저희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를 지킬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저희 따져보니까 확률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약 1200명 정도 일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니까 와서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한다고 했을 때 일을 이용객은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교육문화 공간 확충을 제가 한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약 8,453제곱미터가 확충이 됩니다. 그 다음 확충되었고 시설이 복합화되면서 앞에서 다른 것처럼 어떤 만족도가 높게 나올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랜드마크 개발, 이거 과연 랜드마크가 될 것이냐. 전국에 최초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공공복합시설을 이런 구도심에 하겠다 하는 데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찾아봤지만 그만큼 이 사업이 어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구도심 개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바이오, 국제음악회라든지 음악영화제라든지 한방바이오 엑스포를 통해갖고 이쪽에서 많은 회의, 대공연장이나 중공연장, 통연장 같은 데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나가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지명도가 확장되는 걸 이해해갖고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시민 참여율 향상,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과 문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삶의 질 향상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이 제안입니다. 일단 이 타당성 정책을 했는데 정책적 타당성이 있느냐. 현재 동명통합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할 거고 이전하게 되면 도시 공감이 도시 이관 조획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 화상공에 있는 제천 문화회관 협소하고 제대로 된 어떤 공연도 못하며 조명 무대 개보수 도입하면서도 지금 매년 예산을 쓰고 있지만 어떤 도리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때를 놓치면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위 계획의 정부 정책과의 어떤 부합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정부 정책도 다양한 시설을 복합시켜라. 그로 인해서 권리비용도 절감시키고 활용도도 높여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 현재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문화 관광 도시와도 부합된다. 그다음 주민 수건조, 설문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찬성이 70% 이상이 찬성을 해주셨다. 2010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합니다. 76%, 그다음 70%, 73% 정도 찬성. 그다음 지역 어떤 파급 효과, 시내 중심권에 입지에 있는 어떤 도심 부지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 수건사로서 여러 가지 필요성, 조합성, 수건도 평가가 봤을 때 정책적 타당성은 있다. 경제적 타당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빚이 1이 넘지는 않지만 공공시설로서 빚이 1을 넘는 그런 시설은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권리구로 인한 파급효과 및 파급효과는 이제 시민 도미 증진의 어떤 무용효과를 바라보고 추진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재무적 타당성, 제천시 재정 현황 말씀드렸듯이 현재 채널 하나도 없고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충분히 사업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약 12조달로는 국비들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 분명히 분당투서 그다음 제천시 다 노력하실 겁니다. 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시고 그랬을 경우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시비는 약 297억에서 한 300억 정도 넘어가는 수준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교육이 제안입니다. 일단 교육문화 컨벤션 건립을 정책적, 경제적, 일단 재무적 관점으로 타당성 검토했지만 경제적인 없다고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차업의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재무적, 그다음에 시민 수건도, 문화예술의 장기 10년간의 어떤 수건 사업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교육문화 컨벤션 파워 건립은 타당하다. 그리고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2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중앙